이재용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재판받았던 삼성 간부들 등 13명도 1,000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검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기소했던 검사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자, 이재용 재판만이 아닙니다. 앞서서 양승태, 어제 임종원 두 사람도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15일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문재인 정권 초기. 그때가 아마 지방선거 직후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당선되고 며칠 뒤 판사 블랙리스트와 법관 사찰 의혹으로 법원 내부가 들끓고 있던 때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전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사로 들어와 대법원 문 활짝 열어줄게. 그랬던 거죠. 자, 그로부터 사흘이 지나고 6월 18일에 윤석열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즉 사법농단 수사를 최정예 부서인 특수일부에 배당합니다. 그리고 검찰인데 대법원을 상대로 한 초유의 수사에 전격 착수하지요. 이 수사의 실무 책임자가 다름 아닌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습니다. 행정권 남용,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한동훈이는 대법원에 의뢰가 들어와서 했다고 그러는데 개소리입니다. 사법부, 대법원은 협조하겠다라고 했지 야 털어봐라 한 게 아니에요. 기다렸다는 듯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한동훈 등은 이 건으로 내가 한 건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도를 넘는 규정이 없는 수사를 했던 거 아니에요. 양승태가 그래서 한동훈을 비난했습니다. 너무 과도하다고. 피의사실 공표가 너무 심하다고. 아니 자기가 하려는 수사가 아니고 남이 시켜서 하는 수사라면은 그렇게 개 오바를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개 오바를 했어요. 한동훈하고 윤석열이가요. 양승태, 임종원 등에 대한 수사는요. 그래서 2018년 11월에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고요. 그리고 2019년 1월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합니다. 2019년 1월에. 그렇게 2019년 1월 대법원장까지 구속을 시킨 윤석열. 그해 7월에 검찰총장이 됩니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최근에. 그로부터 5년 지났는데. 양승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어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소된 법관 14명 중에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고작 3명이 전부입니다. 임종헌도 여기 포함되죠. 그러나 형량에는요 실형이 없었습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 뿐이었어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양승태는 말씀드린 대로 무죄가 선고되거나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사람도 있어요. 무죄가. 사법농단이라고까지 불리면서 그야말로 온 나라를 흔들었던 사건. 태산명동 서일필이 됐습니다. 자, 양승태, 임종원 모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리고 수사팀장은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맡았습니다. 그 윤석열은 대통령이 됐고 한동훈이는 여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이러니까 사법농단은 분명히 있었고요. 피해자들이 있었고요. 우리 국법은 만신창이가 됐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소하고 공소관리를 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만들었단 말이죠. 일부러 무죄가 나오게 했나? 윤석열, 한동훈 묻고 싶다.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니. 사법농단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오는 데 있어서 그대들이 한 역할이 있어 보여. 엉망진창으로 공소관리를 했거나 이것 빼주고 저것 빼주고 그랬던 것 같아. 자, 이번엔 이재용 얘기입니다.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으로 둘러싼 그런 재판 5년 3개월 만에 첫 막을 내렸는데 1심 재판은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 1,000원이 무죄를 선고받아서 검찰의 완패로 끝났어요. 이재용뿐만 아니라 13명의 삼성의 고위 임원들 1,000원 무죄가 났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삼성물산에는 이재용 지분이 없었어요. 제일모직은 있었고. 근데 제일모직보다는 삼성물산이 더 큰 회사였는데 그냥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집어삼켰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재용이 삼성을 먹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라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합당한 그런 문제 제기였습니다. 근데 1,000원 무죄가 났어요. 1,000원 무죄가. 자, 이 회사의 수사 책임자들은 또 등장합니다.
수사지휘 라인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던 한동훈이 있고 윤석열이 최고 책임자로서 수뇌부였죠. 수사 기소를 주도한 검사는 바로 이복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 부장검사 이 사람이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이가 이렇게 해서 이재용 기소를 하는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전원 무죄가 났어요. 수사 기소를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1년 10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이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10개 계열사를 10회, 임직원 주거지 13회 압수수색했고 모두 300명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가 소명되는데 무죄가 났다. 전원 무죄가 났다. 아무리 봐도 봐준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오니. 기소 과정에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고요. 또 이재용이 신청해서 소집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 그리고 불기소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하고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죠. 자, 어쨌든 검찰에서는 결국 기소를 했고 재판에 넘겨가지고 이제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때 때마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이 빚어졌는데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검사들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제동을 걸고 통제를 하고 그랬단 말이죠. 자, 이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재용 수사를 이끈 이복현 또 김영철 검사 그리고 뭐 한동훈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친윤석열 검사들 아닙니까? 굉장히 압박이 강했어요. 추미애 장관이 이 문민 통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때 주진우가 2020년 8월 25일 본인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이재용이라면 이복현을 날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이복현 편에 서서 하는 얘기죠. 이복현이 이재용에게 눈엣가시다. 그러니까 이복현이 삼성 수사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복현을 대전으로 좌천시켰잖아요. 그때 주진우가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추미애 장관이 이재용이 바라는 대로 검찰 인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패거리에 대해서 견제를 한 건데 주진우는 이복현 등 윤석열 패거리를 두둔하는 과정에서 삼성 이재용 사건을 구실로 삼았던 거예요. 이복현, 한동훈, 윤석열 이들이 검찰을 그야말로 쌈 싸먹는 와중에 그들을 견제하느라고 인사조치를 했더니 와 추미애가 이재용의 이익을 대변하네. 이재용하고 뭔 관계가 있는 거야? 이딴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해되게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재용을 왜 두둔합니까? 추미애가. 자, 이재용 재판은 1심 재판인데 3년 5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이복현이 투입됐던 중앙지검 특별공판 2팀은 중도에 해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기소한 이후에도 공판 검사 시키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재판에 들어가서 이재용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말이죠. 중도에 벌어진 일들을 경향신문이 소상히 소개했어요. 수사검사 전원이 말하자면 공판검사 들어가지 않게 하고 자기들이 들어갔는데 중앙지검 특별공판 2팀은 중도 해체됐고요. 공판이 거듭될수록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 수도 줄었고 선고를 앞두고는 법정에 이재용 관계인만 수십 명에 달했고 방청석에는 삼성 관계자들로 채워졌고 검사 쪽은 뭐 대단히 적었다는 얘기죠. 이런 와중에 이복현이는 2022년 4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사복을 벗습니다. 왜냐? 윤석열이가 금융감독원장 시키느라고 금감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겁니다. 아이고, 박용진이가 이런 말을 했네요.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이 대통령이 되고 법무부 장관이 되었고 재판 중인 재벌 총수가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니 사법부 판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윤석열하고 한동훈, 이복현이가 이제 지금도 한 편인데 근데 윤석열 편의 순회 얼굴이 바로 윤석열인데 윤석열이가 맨날 이재용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병풍 세워가지고 떡볶이 먹게 하고 또 그렇게 받아먹고는 이재용이는 아 대통령님이 주신 거라서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이런 참 낯뜨거운 얘기나 하고 이게 다 어제 재판을 위해서 이재용이가 열심히 수행하고 다닌 게 아닌가. 또 듣기로는 무슨 술자리에 불려가가지고 그렇게 주는 술 다 받아먹고 그러다가 저기 실려 나갔다는 얘기도 있죠. 야 너희들 다 쇼했지? 쇼했잖아. 혹은 윤석열이 너 저기 재벌 회장들 가스라이팅 하려고 보험자자로 엮어가지고 그렇게 재판 세우고
그렇게 해서 겁박한 거지. 아이 진짜 인간도 아닌 놈들, 이 지금 권력을 완전히 사유화해가지고 재벌 회장들을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이 저기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갖고 이런 식으로 오용을 했어요.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라고 한 인간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대통령을 하고 있어? 아이고 정말 참 나라가 지저분해졌습니다. 이재용 회장님 먹방 출연해가지고 덕 좀 보셨네. 그래도 뭐 이렇게 서민들의 먹을거리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 체험 삶의 연장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 근데 말이야 너무 필요하지 않아? 오늘 사설에도 있더만 나라 경제를 살리는 기업 총수가 이런 식으로 끌려다니고. 이재용 회장 내가 다른 거 바라지 않아. 윤석열 끌어내리는데 함께 합시다. 윤석열 끌어내리는데 함께 하자고. 당신도 민주정부가 좋았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안 그래? 쪽팔리지 않아요? 자 우리 저 이재용 회장 빨리 무죄 판결이 난 마당에 윤석열이 몰아내고 우리 좀 정상적인 세상에서 같이 공존해 봅시다. 불쌍해 보이기까지 하네. 이재용 회장 윤석열 타도에 함께 뜻을 모읍시다.